앞서 현덕의 덕분에 시간에 저희가 살짝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캠트로닉스를 소개한 이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니까요, 이슈들이 최근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오늘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충전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부모님도 전기차로 차를 바꿨는데 자꾸 네네. 새벽에 어딜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충전 차 충전해야 돼서 자리맡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새벽부터 가시더라고요. 대신 해드리죠, 가서 좀. 아, 저는 자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전기차 충전 테마주들이 올랐다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또 화물연대 파업과도 좀 이슈가 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21개 주유소에 네. 수송이 이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주유소에 좀 기름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받는 그런 이슈 속에서 오늘 좀 또 몇몇 기업들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부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휘발유 재고가 8일분밖에 없고 경유가 11분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비상 수송 체계 가동 예정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포스코 ICT, 신세계 INC, 유라테크, 아모센스, 동양 EMP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포스코 ICT는 2019년 7월 국내 1호 전기차 충전 사업자고요. 또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이마트죠. 그러면 이마트와 관련돼서 또 이마트 지하나 또 이제 내부 그 이제 비중을 좀 크게 하면은 또 이제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2026년까지 적어도 34,000대를 확대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유라테크만은 아닌데 그 이제 관계사가 제네시스 GV6 60 무선 충전 관련된 제품을 이제 제작하고 있다는 이슈 속에서 오늘만 놓고 보면 이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관련주들이 화물연대 파업 또 정부 일정도 있긴 있는데 좀 여러 개가 좀 맞물리면서 오늘 좀 크게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유류 제품의 수송이 지연되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이런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가 없을 때는요, 전기차 충전소들이 올랐을 때는 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충전소 설치한다, 네네. 투자한다,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 영향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그런 점 때문에 올랐고, 그럼 이 충전소 시장은 어때요? 무선 충전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네네. 전기차 충전소 시장의 규모라던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무선 충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시장 성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쪽 이제 수치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확연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무선 충전 시장이 작년에는 약 54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 가면은 약 346억 달러로 커질 거다. 그래서 54, 346 거의 한 6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선 충전 시장만이 아니고 크게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의 한 컨설팅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그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550억 달러에서 2030년에 가면은 무려 3,250억 달러. 그러면은 550, 3250. 그럼 여기도 한 6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충전 시장도 지금 6배.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적용된 차량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또 증가할 거고, 또 이제 전기차가 또 이제 확산되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충전 시장 쪽에서의 성장성은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최근에 국내가 한 36만 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부모님께서 뭐 새벽부터 나가서 뭐 충전하는 곳 뭐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뭐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시장을 합쳐 보면은 전기차 두세 대 기준으로 해서 충전 기간 한 기 정도는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충전기가 이제 설치된 게 이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참 일반인들이 참 이렇게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면은 충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아직까지는 좀 나중에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시장 규모는 굉장히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생산이 됐고 보급이 됐고 많은 분들이 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인프라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인프라만 따라준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인프라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 인프라가 아직 다 구성되지 못해도 전기차를 사려는 거는 그 방향은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뜨거운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그 전기차가 국내에 판매된 게요.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18년, 19년, 20년에도 좀 팔리긴 했는데 그때는 좀 잔잔하게 팔렸고 그래서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가 2020년 대비해서 작년에 무려 136% 증가한 약 7만 3천여 대가 팔렸고요. 그러니까 100%가 넘긴 거죠.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10월 누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같은 기간 무려 8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약 10만 7천여 대가 팔렸죠.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은 지금은 한 10만 7천여 대지만 연말까지 가면 한 13만여 대까지 팔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뭐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은 그 전기차 신규 브랜드 그런 라인업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판매도 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전기차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상윤 비사님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만약에라는 거 되게 만약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if. 네. 성장이 확정되어 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를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2차 전지 소재 지금 들어가기는 내가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차라리 나는 그 다음 타자인 폐배터리를 보겠다. 혹은 아직 이 시장에서 따라오지 못한 시장이 뭐냐? 인프라야. 차라리 충전소 쪽을 보겠다.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은 어느 만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폐배터리가요. 그 중요한 일정, 요즘에 최근에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1분기에 유럽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이 있고 그래서 폐배터리도 최근에 뭐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ETF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그쪽 그 ETF 흐름도 지금 V자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대장주인 뭐 성일 하이텍은 좀 하방 경직성 뭐 12만 원 지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좀 횡보를 할지 조금 더 흐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12만 원만 지키면은 그래 뭐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이기도 하고 또 양극재 쪽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도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지금 좀 기술적인 흐름과 뭐 수급이나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사면 되지 않. 근데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게 또 최근에 이제 뭐 언제 지금 이제 증설하고 언제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근데 그들 중에서 좀 양산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질 곳이 내년 1분기부터는 LNF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차적으로 조금 시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쪽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또 전기차 충전도 사야는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올라와 있는 걸 사냐 아니면은 좀 빠져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려는 뭐 폐배터리를 사냐 아니면 전기차 충전은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도. 네. 그러니까 참 이게 2차 전지가 딱 구분되어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성향이 볼만한 게 이제 모멘텀들이 다 있어서 참 적절하게 네네.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해서 전기차 시장이라는 확실하게 크고 있는 네네.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뭐 많은 수혜주들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향에 따라서 골라 담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주제는 이제부터는 정말 주목해야 될 것만 같은 이 전기차 충전소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성장성도 높고 또 시장 그 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좀 지금 방향성이 좀 이렇게 대기업적으로 좀 이제 쏠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10대 그룹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해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LG전자는 최근에 이쪽 강화하기 위해서 EV 충전 사업 담당을 신설했고요. 또 신세계 INC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300대를 구축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SK그룹은 전기차 충전 장비 업체 인수했죠. 또 하나 큐셀 같은 경우는 하나 모티브라는 그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단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은 다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좀 관심이 필요하긴 한데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ICT나 신세계 INC, 유라테크, 아모센스, 동양 EMP 등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뭐에 좀 관심 한 종목만 뽑자고 하면은 YMT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MT는 작년 9월에 신규 상장해서 이제 1년 조금 넘은 기업인데 신규 상장했는데 무상증자도 했어요. 신규 상장하고 한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무상증자도 했고 근데 이 YMT 기업이 최근에 수급도 보면은 한 4월 말부터 기관이 큰 건 아니지만 네. 야곱야곱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전기차 스위칭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전압이나 전류를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EV 릴레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LG 엔솔이랑 삼성 SDI로도 이제 제품을 이제 납품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상장하고 나서 가장 낮은 가격이 13,850원이었거든요. 6월 달에요. 네. 근데 공모 가격이 28,000원이었는데 무중 1대1로 했으니까 공모가가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14,000원인 거죠. 근데 상장하고 최저점이라는 가격이 공모가 14,000원 전후에서 지켜졌다는 게 뭔가 조금 뭔가 좀 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보면은 100억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물론 최근에 좀 올라와서 다른 전기차 충전 대비해서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조정 시에 수급이나 실적까지 좀 감안해서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YM텍 말씀이신 거죠? YM텍. 네, YM텍을 지금 충전소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기차 스위칭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충전 사업과 관련된 종목도 이제부터는 볼 필요가 있다. 네. 단순 이슈에 움직이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시선으로 봐야겠네요, 대신.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이 이제 대기업도 진출하고 그래서 수익성까지는 정말 자세한 수치를 좀 알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은 이제부터 좀 열린 것 같은데 좀 테마성 성격이 좀 있다는 것도 네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테마성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재 쪽이나 폐배터리 그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전기차 충전소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실익을 따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네. 그냥 이 시장 자체가 개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이 이슈를 이용해서 네네. 테마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 YM텍으로 정리해 보면서 이상엽 기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